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에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를 다녀왔습니다. 익산 미륵사지를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굉장히 넓죠. 정말 광활한 그런 넓은 터를 볼 수가 있죠. 이 익산 미륵사지는 풍수적으로 어떨까요?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익산 미륵사지에 있는 서쪽에 있는 석탑이고요. 또 이쪽은 동쪽에 있는 석탑입니다. 동쪽에 있는 석탑은 모두 다 무너져서 발굴 과정에서 그 구조를 찾았기 때문에 현대 기술로 복원을 해 놓은 것이고요. 이 서쪽에 있는 석탑은 이 밑에 있는 탑주, 기둥 같은 것들은 그 백제 때 조성된 것들을 고수한 것들입니다. 미륵사지 전체 땅 모양은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밑에 공양하는 물잔을 올리는 듯한 이런 형국이죠. 이 익산 미륵사지는요,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에 있습니다. 1966년 박정희 대통령 때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 의하면 면적이 1338만 4699 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한다면 약 400만 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체 부지를 봤더니 제가 보니까 연못 끝에서부터 저 위까지가 575m, 넓은 데가 462m, 중간이 272m, 저 위가 220m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대략 거의 한 5만 평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미륵사가 있던 그 뒤에 승방에서부터 당간지주까지 이 거리가 260m고요. 그리고 동쪽 벽에서 서쪽 벽 있던 자리까지가 193m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대략 한 15,000평쯤 되는 거죠. 15,000평이라도 엄청나게 큰 사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미륵사지는요, 옛날 삼한시대 때 마한의 옛 도읍지로 추정되는 금마면 용화산 남쪽 기슭에 있습니다. 백제 무왕 2년인 서기 601년 창건되었다고 전해지고요.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설화로 유명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선화공주는 누구냐 하면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입니다. 매우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화공주를 연모한 백제 법왕의 아들 서동이 몰래 신라에 들어가서 서동요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선화공주가 밤마다 서동을 만난다는 소문을 신라의 서울인 금성에 퍼뜨립니다. 그런데 신라 진평왕이 아이들이 이 서동요를 부르는 것을 듣고서 선화공주의 행실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귀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귀양 가는 도중에 서동이 선화공주를 구출하고 두 사람은 백제로 도망을 가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서동이 무왕이 된 후 그 왕비 선화공주가 왕에게 청해서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이분들의 아들이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사찰은요, 조선시대 때 억불숭유가 심했죠. 그래서 17세기 이후로는 승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절이 무너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기둥이나 또는 성물들을 주변에 인가해서 갖다 자기네 담을 쌓는 데 쓰거나 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주변은 전체 경작지, 밭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66년부터 미륵사지를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됐죠. 얼마나 컸는지
이 성물들을 보시면 이 기반석들입니다만 주로 엄청나지요. 예. 15,000평에 있던 거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국내에는 미륵사상, 미륵신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묘법 연화경에 보면 옛날 부처님이 수억의 부처님이 계셨다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경주 불국사 가면 다보탑이 있죠. 다보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이 묘법 연화경 견보탑 품에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동방 보정세계의 교주신데 서원하시기를 내가 죽은 다음에는 몸 전체가 사리가 되었다가 이후에 오시는 부처님께서 묘법 연화경을 설하시게 되면 내가 탑으로 현신해서 그것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취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실 때 땅에서 보탑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등불이라고 계셨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과거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수기를 준 그런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세에서 나이가 어렸을 때 연등불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 마중 나갔는데 바칠 예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꽃을 7송이를 바쳤는데 그 연등불께서 어린 유동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다음에 석가모니 불이 되리라고 수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수기라고 하는 건 네가 언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불이 계셨죠. 그리고 미륵불은 석가모니 불이 열반하신 뒤 56억 7천만 년 후 출현하는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을 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을 하셨는데 미륵불은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을 하시고 세 차례에 걸쳐서 사체 그리고 12연기 등을 법문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체는 고체, 집체, 멸체, 도체죠. 고집멸도죠. 이것을 용화 3회의 설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륵불이 오실 때는 세상이 모두 평화로워지고 정말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도 미륵신앙이 크게 발달을 했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월간역학 2023년 11월 호입니다. 여기에 제가 옛날부터 대중과 함께 읽는 묘법 연화경 그래서 이번에는 제바달다품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설명을 할 만하죠. 이 자리는 저 태백에서부터 태백산, 소백산, 충북의 월악산, 속리산 그리고 전라북도에 넘어와서 대둔산 거쳐서 이 미륵산 이 미륵산을 용화산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륵 부처님이 용화수 아래에서 득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저쪽 서북 쪽에서는 계룡산에서 또한 건너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미륵불이 비치셨기 때문에 이 연못을 메우고 여기다가 미륵사를 지었다고 전해옵니다. 이 산에서부터 물이 그렇게 이 전체가 연못이 될 만큼 큰 수량이 내려올 때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이렇게 양쪽으로 흘러내리고 이 앞에 이렇게 고였을 겁니다. 이 앞에 연못이 크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는 연못 위에 다소 도드록하게 솟았던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다지고 높여서 미륵사 절을 지었던 걸로 보입니다. 풍수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법당 자리입니다. 이 법당이 세 군데 있는데요. 돌기둥이 양쪽에 일정하게 있지 않고 약간 어긋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상의 기법이 있었겠지요. 네이버 고고학 사전에 실려 있는 도면입니다.
이 발굴한 결과죠. 뒤에 승방이 있었고 강당 그리고 금당, 법당이 있었고 옛날에 여기는 나무로 만든 목탑이 있었다고 하고요. 동쪽에 또한 법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탑이 있고요. 또 서쪽에도 법당, 금당이 있었고 석탑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찰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지금 사찰에 가서 보면 이 성방이 뒤에 있지는 않습니다. 성방이라고 하는 건 스님들이 생활하는 거처죠. 근데 그 발굴한 것에 의하면 여기 성방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이상합니다. 이 불국사입니다. 무설전, 여기가 강당이지요. 그리고 여기가 대웅전, 다보탑, 석가탑 이렇게 있고요. 무설전인 강당 위에는 비로전, 관음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방이 위에 있지 않고 옆에 있거든요. 또 인원이 많을 땐 별채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긴 성방이 강당 위에 있었다고 돼 있고 또 동쪽 서쪽에도 이렇게 성방이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이 어쨌든 굉장히 컸던 걸 알 수가 있죠. 명당혈이 어디로 내려오는가를 보려고 그러면 맨 먼저 뒤에 있는 산, 조산을 봐야 됩니다. 그 현무가 어떻게 머리를 들이웠는지를 보는 것이 첫 번째 땅을 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산에서 머리를 들이운 데는 어딜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예. 이쪽에서 내려 산이 틀어서 이쪽에 머리를 들이운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것을 현무수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려와서 머리를 들이민 듯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현무수두인데요. 여기는 약간 야트막한 언덕들입니다. 여기는 지대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은 이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이 붉은 선 안이 혈이 아주 강했을 거고요. 동쪽에 있는 금당 쪽은 상당히 약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입니다. 굉장한 규모죠. 이 방대한 넓이 그리고 저 성물을 보세요. 네, 옛날 그 백제시대 때 얼마나 절이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출토된 모든 그 성물들입니다. 네, 그리고 미륵탑이죠. 지금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또렷하진 않습니다만 저 앞에 평평한 산이 하나 와 있죠. 뿌였습니다만 그 안산으로 해서 그 좌측에 쭉 청룡이 둘러싸고 우측에 백호가 이렇게 둘러싼 아주 뛰어난 자리입니다. 양쪽에 석탑이 보이시죠? 동쪽 그리고 서쪽입니다. 이 가운데 이 자리가 중앙에 있는 대법당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서부터 혈이 내려와서 저 끝이 여기를 틀었죠. 이쪽으로. 여기가 옛날 큰 대법당이고요. 저쪽은 동쪽에 있는 법당, 저쪽은 서쪽에 있는 법당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 아마 뭐가 있었을 겁니다. 이 위에가 어쩌면 보통 자리가 크면은 법당을 층층이 내려짓죠. 그러니까 저 뒤에도 법당을 짓고 여기도 짓고 어쩌면 저쯤에 옛날 또 금탑이 탑이 하나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야 저 앞에 하고 보시면 저 앞에 산이 뿌옇죠. 뿌연데 거기하고 저 뒤하고 일직선으로 대를 이루죠. 정말 큰 자리입니다. 이렇게 큰 자리는 아마
이렇게 큰 절터는 한국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 미륵사가 옛날에 그 하나로만 되어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중앙으로 해서 나눠져 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법당이 있고 동쪽에 있는 법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봐도 이쪽에 그 스님들이 거처하시던 그런 건물이 있던 것 같고, 또 저쪽엔 저쪽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각각 다른 절은 아니지만 이 탑 앞을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옆으로 가면서 해보죠. 여기를 향하고 있고, 네, 여기를 관통해서 저 탑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자리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데가 아닌가 싶고, 저 중앙에 비해서 이 동쪽에 있는 법당은 저 뒤에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조산에서부터 그 중앙에 있는 것이 저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이쪽은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하고, 저 앞에 가서 앞에 안산을 보죠. 저 앞에 지금 비가 와서 뽀얗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산의 중앙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향하고 있지는 않죠. 여기보다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쪽에 있는 이 법당은 중앙에 있는 법당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공원 법당, 금당은 저쪽 중앙에 있는 데보다 많이 좀 약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이쪽은 약간 저쪽보다 약간 옆으로 치우쳐 있죠. 안에 뭐가 있는지 들어봅니다. 이 탑안에는 가운데는 이런 돌기둥으로 해서 받치는 역할을 하고, 여기 격자처럼 해서 이렇게 떠받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일치를 하죠. 중앙에 있는 금당 쪽으로 아주 강하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금당 쪽으로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나 동쪽에 있는 금당, 석탑 쪽은 많이 약한 걸 알 수가 있고요. 혈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 동쪽에 있는 석탑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던 거죠. 그런가 하면 서쪽에 있는 석탑은 백제 때 쓰던 기둥 같은 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서
이 위에 이렇게 보강을 해서 세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혈이 강한 데 있으면은 이런 것들도 오래 가고 혈이 약한 데는 금방 주저앉죠. 이 미륵사지의 안산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 보면 그렇죠. 일직선으로 와서 닿죠. 익산시 정수장 뒤가 되고요. 여기가 바로 팔봉공원 뒤가 됩니다. 팔봉공원입니다. 여기가 안산이 되는데요. 이 산은 야트막하지만 마치 팔로 그 미륵사지를 감싸 안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도 양이 있으면 받아주는 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너머 외명당으로는 저 뒤에 산들이, 수송산들이 물결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럼 안산이 너무 낮지 않느냐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조산에 비해서 안산이 높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예로서 광화문에 가시면은 양쪽에 해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안산인 관악산이 높기 때문에 남쪽에 화기가 강하다. 그래서 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양쪽에 해태를 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야트막하게 아주 그 앞을 향해서 감싸 안듯이 그렇게 생긴 산입니다. 미륵사지에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직 못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익산 미륵사지에 가셔서 못다 이룬 백제의 꿈을 회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